소담소담은 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진 않고 네. 의견을 달아주셔서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꼽은 것은 네, 논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던 거긴 하지만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논란을 가져오긴 했는데 혹시 거엄님 먼저. 아니 저는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오늘 좀 할 말이 많죠. 네, 할 말이 많아서 오늘은 단어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기보다는 도대체 왜 저러는가. 네. 그리고 뭐 굳이 뭐 따져보자면 이게 저는 그 화해라는 게 과연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생각이 됐거든요. 화해. 네, 그러니까 그 화재로 불이 나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은 거기서 그 진짜 쇼쇼쇼를 하셨는데 뭐 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뭐 그 생각은 인정합니다. 동의하진 않지만 근데 전 이걸 화해라고 불러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이거는 화해라기보다는 야합이지. 예. 예, 그래서 화해라는 말을 한번 교수님께 좀 여쭤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 가져왔다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식대로 멍 때리는 건데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걸 화해라고 불러주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저답게 또 짜증을 엄청 냈죠. 어쨌든 그 단어 외에 또 우리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단어도 있습니까? 예. 논란인데 이제 논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것처럼 이게 논란이 뭐길래 자꾸 다 논란이라 그러지? 요거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라는 게 그럼 뭐로 정의해야 되느냐? 이거 하고 이제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화해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화해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 니들 화해. 그렇죠. 네, 어린애들 데리고 얘기할 때. 네. 화해는 조화롭게 풀어 이런 뜻이잖아. 네. 뭔가를 이제 묵은 앙금을 풀고 너희들 친하게 다시 지내 이런 정도의 뜻으로 이제 화해해 이렇게 하지만 이거 이제 풀어서 우리말로 쓰면 이제 둘이서 오해 풀었다. 뭐 이런 말. 오해 풀고 다시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갔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쓴다면 쓸 수도 있죠. 내가 볼 때 오해는 푼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부터 오해가 없었는데 무슨 오해를 풀어? 오해가 아니라고 먼저 입장을 밝혔는데 오해라고 강요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화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어린애들한테 뭐 하는 얘기나 쓰듯이 이렇게 좀 되게 좀 평범하게 또는 좀 수준 낮게 이제 쓰는 정도의 의미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지한 의미로는 쓰기가 어렵죠. 왜? 우리 국가에서 설치한 국가위원회 중에 대표적인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헌법기관 말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진화위라고도 이제 부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기 그 남아공 케이스를 이제 본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진실과 화해, 진실에 붙어 있는 되게 무게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국가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위원회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지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물 같은 거 꽤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프락치 사건, 프락치 강요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진화위에서 계속해서 진상규명 해줬죠. 그러고 보니까 진실과 화해가 따라다니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일단 진실이 밝혀져야 그걸 가지고 화해라는 말의 이제 어원적 뜻은 이제 서로를 용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진실이 밝혀져야죠. 그렇죠. 그 진실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딱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내가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인 널 용서하거나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지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엔 1차 진실이 없었거든요. 뭐 너무 제가 이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어쨌든 진실과 화해는 늘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다. 근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얘기를 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했다라는 그 문장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화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확 사라지네요. 확 사라지죠. 그러니까 국가위원회 이름도 붙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진실과 화해를 연결시킨 해법이 이건 남아공식 해법이거든요. 만델라식 해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왜냐면은 보통은 진실과 뭐가 달라붙었냐면 처벌이 달라붙었죠. 그렇죠. 수사, 처벌. 수사, 처벌을 위한 진실 이거잖아요. 또는 수사, 처벌에 의한 진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고 처벌 안 받으려고 막 부인하고 이러니까 자 일단 진실이라도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아는 이유는 그래야 화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아공의 그 흑백 분리 정책에서 남겼던 역사적 후과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금 마무리해가는 그런 로드로 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도입한 거지. 우리도 그래서 잘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모를 뿐이지 상당한 성과가 있어요.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사기관이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물론 올해 안으로 지금 활동 종료가 되는데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발포 명령자는 지금 끝내 지금 못하고 최근에 조사 보고서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최근에 발포 명령자는 끝내 근거를 못 찾았지만 전두환이 진압 지시를 했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헬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계속 나와요. 이게 결정적인 게 당사자들 고백이에요. 당시에 그 진압 작전에 참석. 근데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면 입을 안 열죠. 근데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그 조사관들이 몇 날 며칠을 찾아가서 비는 겁니다. 결국은 작업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처벌 안 합니다. 진짜 이거를 말해주셔야 기록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도 분명히 성과가 있다. 최근에 그 바로 전날 전두환이 그 부대를 방문했던 기록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찾아냈어요. 그렇게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 얘기하면 너무 감정적이 돼서 자 넘어가고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주일 내내 봤던 그 화해에 결핍된 거 하나는 일단 진실이고 일단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서로 말하는 게 계속 달라요. 그러니 누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화해를 제가 아까 어린애들끼리 싸움을 어른이 이제 중재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들 화해해. 이것도 사실은 진지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싸우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니네들 싸우면 둘 다 혼난다. 이 얘기죠. 굳이 말하면 딱 그 꼴이거든요. 국민이 어른이고 야 니들 좀 싸우지 좀 마. 라고 굳이 얘기를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때 쓸 수 있는 화해라는 정도의 말 아니면 사실 진실을 요청할 필요도 없는 일이거든. 그렇죠. 화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심각한 갈등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화해가 안 되니까 화해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함부로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해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좀 상처 있는 일들하고 결합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추구하고 유도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어떤 게 있단 말이지. 그러게 이제 진실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진실을 요청할 필요도 없이 이건 화해의 깜이 아닌 거지.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애초에 화해할 일이 아닌 거군요. 아니 화해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같은 상황을 두고 오해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화해를 생각하는데 물론 남아공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혐오, 인종차별, 폭력 이런 게 행사돼서 더 큰 문제였지만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당무 개입이잖아요. 당무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라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 쓰는 것이 그렇죠. 당무 개입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지. 당무 개입에 어울리는 말은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서 이거는 진실과 화해가 필요하기 위한 진실과 처벌이 필요하지. 이거야말로 진실과 수사가 필요해. 수사가 필요해요. 근데 또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처벌을 하든 안 하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치겠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에서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 요구 받았지. 거절했다. 그것도 진실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잠깐 정치번역에서 다뤘지만 사실의 일부를 밝힌 거죠. 그렇죠. 극히 일부만 자기한테 사실의 일부를 유리하게 밝힌 거죠. 사실 일부를 밝힌 건 사실 진실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말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나중에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 그 뜻으로 한 말 아니다. 대통령실이.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중에 또 다시 수정했거든요. 언제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오늘 그거는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사퇴 요구 자체를 받았고 거절한다는 거는 그건 다른 그건 문제죠. 뒤집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집으려면 상당히 뭔가 공작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이제 정치번역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쓸 카드로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슬쩍 보여준 건가요? 네, 그럼요. 나 칼 들었다. 그렇지. 이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송 가면은 싸울 수 있다. 내가 당사자로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당신이 예전에 이걸로 박근혜 감옥 보냈잖아. 당무 개입했잖아. 이런 거죠. 야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까지 보면 정말 패기가 우와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이틀 만에. 근데 그 90도 폴더 인사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못 버텨도 일주일은 버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 입지가 공고해질 테니까. 게다가 이제 나중에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나중에까지 총선 이후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서 버티는 하루하루가 완전 천금인데 냅다 꼬리를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일부는 저기 정치번역께서 얘기했고 2부는 이따 사실은 본방송에서 좀 얘기할 생각이에요. 네네. 네, 그거는 다른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근데 대신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 간에 그냥 어린애들끼리 싸움이면 화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진상 규명. 진실과 처벌이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하고 누가 잘잘못이 명확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대충 화해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야죠. 좀 이따 제가 시비까지도 얘기를 할 건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이 그 폐허가 된 시장 앞에서 한 행동 그리고 사진을 찍는 그 사진 찍는 것도 진짜 기가 막히던데 거기 따라온 이제 국회의원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충남 도지사까지 뒤쪽으로 싹 밀어놓고 못 오게 했어요. 네. 그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쫓아버렸다고. MBC 보도에서 나왔었죠. 예,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쫓아버린 다음에 두 사람만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아니 지금 뭐 러브 스토리 찍냐고요. 마침 눈까지 왔어. 네, 마침 또 눈까지 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음악 잘 깔아놓으면 진짜 근데 약간 영화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뭐지 그 아이빌리브에 이어서 신곡 눈의 꽃게라고 나왔어요. 이거 어느새 길어진 그 음악을 깔았구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어울리던데 눈 맞고 있는 거랑. 그럼 거기서 화재 대형 참사 화재 현장에서 그런 연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사진 보면서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아까 제가 그 다리에 힘도 없이 이제 걸어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눈에 꽃게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굳이 비유를 또 하면 일본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데 또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하는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종이로 인형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픽하고 날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나 뭔지 몰라서 같이 못 듣겠네. 몰라요? 네. 뭐지? 정말 음향사들이 이제 많이 써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식신. 근데 이게 일종의 부하거든. 그러니까 머털도사 생각하면 돼요. 머리카락 뽑아서 하면은 사람 하나 생기잖아요. 이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흰 종이로 해가 흰 종이나 천으로 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슉 하고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렁헐렁해. 잘 못 걸어. 근데 이게 사람 모양을 하거든 나중에. 마치 이 헐렁헐렁한 식신이 사람 모양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런 게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리는 식신은 아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부러 그런 모습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너무나 머릿속으로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것조차도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그래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공포가 전 느껴졌거든. 저도요.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게 너무 사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적당히 봉합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일단 저 앞에서는 약간 옛날 부하로 돌아간 마음. 순식간에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진 못 찍은 모든 사진을 보면은요, 사실 뭐 까치발이야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만 턱은 언제나 일관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일단 사진 찍겠습니다. 그럼 턱을 올린단 말이에요. 난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설이나 기자회견 또는 질의응답할 때 항상 그렇게 돼 있죠, 표정이. 근데 거기서만 유일하게 턱이 앞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 표정하며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약간 태고 쪽에 공포가 떠오르는 인간. 맞아요. 그 누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23일 그 장면에서는 굴복했다. 이게 사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장면이었죠. 그거를 어떤 분들 제가 아까 오다가 시사 라디오 이제 들으면서 다른 분들은 그걸 또 되게 적극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연출을 했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걸 작심하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여기선 내가 접는 게 맞다.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맞아요. 하지만 멀리 봤을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릎 꿇었다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표정, 몸짓은 속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건 행태학으로 드러나요. 겉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를 작용하는 건 주로 근본적인 감정들이거든요. 공포, 혐오 이런 것들. 이런 게 보통 얼굴 표정이나 몸집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싫으면 이렇게 못해. 못하죠.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네네네. 이거를 억지로 하는다고? 억지로 하는 게 보여.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 표정과 이런 몸짓 속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근원 감정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저는 두 사람의 근원 감정이 보였어요. 표정에서도 보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사퇴 요구라는 부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미 다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하고 종속적이라고 하는데 차별화도 좀 보여줬다 이 정도면. 그런데 근원적인 공포도 있고 하다 보니 대통령실에서 이런 봉합 시도를 제안을 할 때 서로 오는 시간까지 조율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근원적인 공포가 있으니까 이쯤이면 숙여도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숙여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어느 정도는 연출일 수 있지만 그게 뭐 100% 연출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초반에 이게 뭐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약속 대련은 했을 때 서로에게 이득이 돼야 약속 대련이죠. 서로 손해만 보는 게 어떻게? 만약에 약속 대련 했는데 서로 손해만 봤으면 그건 바보 멍청이란 얘기지. 약속 대련이 이길 바라는 마음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게 있어요. 자기가 짰던 판과 자기는 안 짰었고 근데 이건 짠 거야 라면서 이제 말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걸 뺏어가면 안 되거든. 시선을 뺏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도 있고.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 약속 대련이나 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획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 믿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나는 속고 싶지 않아라는 심리예요. 그동안 많이 속았거든.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군가 속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크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기획이야. 난 안 속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전 이해가 가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 안 속으면 되지 뭐. 그렇죠. 안 속으면 되고 남들도 그렇게 쉽게 속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정도는 이제 약간 이제 하고선 이게 실제로 어떤 성격일 것인가는 바라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태권도나 이런 데서 약속 대련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서로 맞추어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합을 맞춰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 해본 적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일단 따는 거 심사할 때요. 보통 예전 군인들은 그렇게 했었죠. 대련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대련을 하면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대련이 약속돼 있는 친구하고 둘이 짰어요. 야 처음에 우상단 말차기 뭐 그다음에 뭐 내가 그럼 이렇게 해서 맞고 그다음에 나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합제 이합제 왔을 때 제가 손을 헷갈렸어요. 여기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뻥 맞았어요. 예전에 성룡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았다가 여기를 뻥 맞고 나니까 저도 그때부터 머리에 들어있던 모든 약속 대련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진심 대련이 반은 땄어요. 이게 이번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기획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 흐름에 대한 나름의 공감들은 있었던 거지. 각자의 마지노선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거의 첫 수에 머리를 쳐버린 거야. 오이씨.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태권도 할 때 보면 낭심. 잘못 들어간 거죠. 때리는 쪽도 맞는 쪽도 잘못 들어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 받았고 난 거절했어라고 너무 세게 날려버리니까 대통령실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23일 이틀 만에 그 갈등봉합 국면이 나온 게 이거 아까 정치번역기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23일 급박한 그 진짜 이건 쇼인데 23일 상황은 진짜 쇼인데 그래서 그 쇼를 기획한 그 쇼가 기획돼 버린 거죠. 그렇죠. 급발진이죠, 급발진.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안 마주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화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않았죠.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말하는 수준의 화해도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때 제가 아까 정치번역에서 얘기하려다가 이제 뺀 거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온 발언 중에 대통령 발언 중에 못 보잖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눈 마주치는 분이 아니야. 대통령도. 그러니까 서로 눈물을 못 마주쳐.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식신걸음을 하면서 가. 맞아.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었죠. 윤 대통령 원래 약간 다리가 휘적휘적하는 거, 휘적휘적거리는 거. 그렇게 폼 좋아하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이루고 간다고. 이거는 진짜 본능적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거기에 화해 몸짓까지는 아니지만 할 말이 없으니까 꺼낸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래.
1차 그거였고. 1차가 그거였고. 오다가 보니까 여기가 걔 지역구더라. 장동혁이 지역구던데. 장동혁이 지역구던데. 이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무의식이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네. 뭡니까 이 무의식에 들어있는 건? 네. 장동혁이라는 분이 한 위원장이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자기 사람으로 심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곧바로 사무총장인가 임명했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판사 출신이고 물론 이제 지역구가 이제 그쪽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하필 지역구가 그 지역구긴 해. 맞아요. 근데 그건 짜진 않았겠지. 서천이었으니까. 근데 하필 자식 그 옆에 있는 지역구네.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딱 보면서 정말 이게 많이 무의식에 그러니까 듬뿍 들어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말투가 전혀 아니잖아요. 어그레부터 시작이야.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카메라랑 녹음기가 그렇게 많은데 여당 대표한테 만나서 그래 이럽니까? 그래서 이건 찐이다. 찐 반응인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게 오다 보니까 이거 네가 꽂은 애 지역구더라. 그렇지. 그런데 살짝 반농 반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견제도 있고 찌르고. 그 목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리 그게 이제 무의식의 그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해도 양쪽에서 이미 그림을 만들려고 사람들까지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짜놓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여당 대표한테 마치 후배 대하듯이 반말을 쓰는 거를 숨기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또 장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네가 꽂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의 지역구더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그 사태, 이 사퇴 요구를 한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그 장소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눈앞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나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생각 안 했어요. 오로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겨야겠다. 그렇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너 요새 좀 까부는 것 같은데 나 상황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의 견제. 네 마음에 드는 애들 막 꽂고 이러니까 아주 즐겁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하네 그럼. 그 화재 현장을 보는 눈도 멍 때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앞에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기 위한 재료거든. 눈은 마주치기 싫으니 앞을 보는 거야.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나온 말이 장동혁이 지었구나. 이런 식의 그것도 이의가 붙잖아요. 장동혁이. 이게 딱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보면 이제 깔아내리는 완전히 아래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딱 그 세트에서 나왔다고. 거기 무의식이 뭔지가 드러나지 이제 그러면. 근데 이게요. 제가 봉우리를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고 하지만 근데 잠깐만. 이봉우 글자에는 이가 안 들어가요. 잘 안 붙어요. 그렇죠. 안 붙어요. 그게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제가 양지열 변호사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리 친해도 양지열이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으로 얘가 좀 웃기다.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도 많아. 형이야 형. 그리고 공동대표잖아요. 그리고 아니 내가 대표예요. 네, 저보다 아랫사람인 건 맞습니다. 이봉우 활동가의 이름이 봉울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봉우리. 그렇진 않습니다. 봉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나오네. 무엇이든 물어뜯어 보세요님께서 한동훈이 많이 컸네. 전 댓글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이건 저희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교수님이 그런 행동과 말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같은 양식과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공감 능력이 없다. 그리고 한치 앞에 자기 권력 이익과 관련된 부분만 생각한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거는 이건 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정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당정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또 한 가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행동과 이 진정한 쇼는 사실은 여기서 나왔던 거고 하필이면 그 쇼의 장소가 아까도 제가 잠깐 표현했지만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앞에서 자신들의 불을 끄는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전소된 곳에서 자기들 관계를 소화하고 있는 자기들 불 끄는. 그래서 오늘 본박싱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만 언론도요 조이 진화라는 표현을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생각 없는 표현이에요. 정말. 어떻게 여기다 대고 조기 진화 갈등 조기 진화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럼요. 진짜 너무하는 거죠 언론도. 이게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가는 내내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이분은 싫은 자리는 안 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내 파워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쭉 밀리게 생겼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 이분은 그냥 기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질문하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극도로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고 가면서 온갖 생각을 했을까. 서로 싫지. 네. 그럼 그 두 분이 만나기 전까지 하는 생각에 과연 이 화제로 일털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네. 없지. 그러니까 예전에 대선 때 이준석 전 대표와 얼굴 빨개져서 빨간 옷 입고 찍었던 딱 그 사진. 네. 그땐 또 술 또 억지로 술까지 먹여가지고. 딱 그 사진의 분위기야.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막 이 두 사람의 심리를 짐작해 보는 거 흥미진진하잖아요. 재밌어.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장소 사진을 딱 보니까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도 아니고 그 앞이 폐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폐허에 눈이 막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당장 행정부 수반이 거기 가서 할 일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수종님이 백재욱이 재욱이는 된다. 그렇게 돼. 준이하고 보고는 안 되는데. 젠장. 재욱이는 된다. 나만 되네. 거업이도 된다. 요거를 발음을 거업시로 할지 거업이로 할지는 이제. 그래서 화해라는 단어의 그러니까 무게는 일단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화해라는 단어를 쓸 사안조차가 아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고. 왜냐하면 화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흔히 말하는 역사적 화해를 할 일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고 그런 태도도 아니고 서로. 그러면은 여기서 논란과 시비도 이 사건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논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비 먼저 시작할게요. 시비의 뜻이 뭘까요? 이건 압니다. 뭐죠? 이 정도는 알지 나도. 옳고 그름. 그럼 시비 건다. 시비가 뭐의 준말이에요? 시시비비. 맞지 않나? 가만히 있어 오죠.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시비를 건다? 옳고 그름을 한번 나와 따져보자. 겨뤄보자 한번. 겨뤄보자? 겨뤄보자는 대련이고요. 나와 한번 따져보자꾸나. 시시비비는 무슨 뜻이냐고. 옳고 그름. 시자가 이제 옳을 시자니까 비자가 아닐 비자니까. 네. 근데 왜 두 번 반복했을까? 엄청 세게 붙었나 보다. 아주 말다툼을 세게 붙은 거예요. 지금 어글리덕님이 얘기한 건데 이게 일종의 문장이에요. 시를 시라고 하고 비를 비라고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랜만에 완전 창피하다. 아니 거의 맞췄잖아요. 와우.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와 이건 좀 강하게 창피해. 전 오히려 되게 어설프게 맞아 들어가서 짜증났어. 좀 창피하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시비 건다, 뭐 시비 턴다라는 말, 시쳇말까지 있는데 시비의 원래 말은 시시비비고 말 그대로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한다. 그래서 가리는 거잖아요. 자, 옳고 그름이잖아, 옳고 그름. 근데 옳고 그름의 뜻이 한 가지 층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우리말에 바르다, 옳다라는 말에 예를 들면 정당하거나 정의롭거나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렇지. 사실관계가 맞다 그르다도 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죠. 옳다 그르다는 약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갔지만 또 옳다는 또 맞다. 그르다. 아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의 뜻도 있고 시시비비에는 더 올라가서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도 있답니다. 제가 이걸 왜 굳이 구별하느냐. 시비를 가리는 게 이 두 가지 층위가 섞여서 얘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사실관계를 가리는 수준이지 아니면 가치관을 가리는 수준이지. 그럼 원래 시비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쓸 때 또는 언론이 쓸 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 원래 시비를 가리다는 사실관계를 가리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그거죠. 옳은 걸, 그러니까 맞는 걸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 판단까지 갈 때는 다른 용어로 써야 맞는 거군요. 그런데 이거를 안 가리잖아? 그럼 옳고 그름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진실이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아, 그렇지. 가장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언론이 사실 확인의 의무를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진실 추구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사실 확인이 됐다고 해서 진실 추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진실은 추구될 수가 접근도 못 하는 거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빙빙 도는 거지 계속. 그래서 시비를 가린다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아, 기본적으로 뜻은 그겁니다. 사실관계를 가리는 게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비가 걸리고 시비를 더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사실관계를 가림으로써 끝날 문제를 자꾸 덮으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거야. 그걸로 시작된 문제가 아닌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변질되는군요. 그렇죠. 사실은 쉽게 끝날 문제거든.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이거네. 거짓말하고 덮고 이런단 말이야. 딱 이거네. 가령 어떤 손님이 와서 나 여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줘 라고 했는데 알바가 아메리카노를 줬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줬어요. 그럼 손님이 야! 내가 뜨거운 거 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에요 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제 손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디 알바 따위가 나한테 또박또박 말대꾸야. 사장 불러와. 그게 알바의 태도로서 옳은 태도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변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옳고 그름을 좀 뭐 합시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이 잘 안 가려지니까 시비가 걸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말했는지를 기억에 의존해서 보통 하니까 되게 주관적으로 하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고 얘는 첫끼는 이렇게 알아들었다. 이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게 녹취를 해놓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의 문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손님의 말하면 그렇다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의 말하면 그렇다고 해야지.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정확히 한동훈 윤석열 갈등 이 상황에 연결됩니다. 오늘 이거 정치변혁계에서 이철규 의원의 말은 했는데 오해다. 사퇴 요구했다고 했는데 오해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지만 설사 그렇게 말했더라도 듣는 쪽에서 잘못 들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양쪽한테 다 잘못했다고 걸어놓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 약간 뜨거운 아메리카노 같은 건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건데요. 왜냐면은 자꾸 23일 이후에 오늘까지도 내가 이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얘기가 있으니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건데 내가 사과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두 개 얘기를 다 해놨거든요. 과거에 그거는 함정 취재, 불법 취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됩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다 해놨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느 쪽을 말을 했는지는 지금은 말을 안 해. 함구해버려. 그래서 여론 쪽에서 비판이 들어오면 내가 국민 눈높이 하지 않았냐 얘기. 그리고 또는 대통령이 있어서 뭐라고 하면 내가 그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냐. 양쪽 다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어느 쪽이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거는 시비를 낮은 단계에서 가리면 다 끝날 문제를 근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덮으니까 자꾸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뭔가 가치관적인 문제인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장과 태도로 싸우는 거지. 얘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의 그 해틀라이 클럽에서 정확하게 이 상황이 발현이 됐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거기 늘 그렇지 않아? 네, 늘 그런데 오늘은 특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청와대 아니지 용화대에서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그만두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이쪽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걸.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래.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사퇴 그 부분은 사퇴는 제가 거절했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워딩을 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 워딩된 게 영상 녹음 다 있는데 그 말을 안 했대. 혹은 그 말 뜻으로 한 말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시비가 걸렸네. 그렇지. 간단한 문제를. 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꾸 주장의 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그건 너의 주장이잖아. 약간 옳고 그름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을 확인할 의지가 없어. 관심도 없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게 싫고 사실 확인하면 자기가 불리해. 그러니까 주장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교묘해야 되잖아요.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교묘하긴 하다.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관계의 문제고 심지어는 드러났어. 그런데 이거를 주관적인 너의 주장이잖아. 주관성의 문제로 바꿔버려. 거기 말려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창근
씨라고 해야겠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 이창근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자기 논리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싸움은 이쪽으로 끌고 오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다가도 저쪽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럼 감정 싸움이 되고 네. 감정 싸움이 되면 그들의 판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야, 그래서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볼 때마다 놀라는 건데 그 토론 시간이 끝나잖아요. 웃으면서 나와요. 자기 안 졌거든. 네. 안 졌거든. 안 졌거든. 네. 아, 볼 때마다 이게 계속해서 쓰이는 방법이었는데 특히 이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게 효능감을 준 거예요. 된다 이거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일종의 해법인 거지. 적어도 지진 않을 수 있다. 사실관계에서 밀리면 주장으로 바꿔서 논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거야. 논란으로 바꾸면 이제는 시비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게 되는 거지. 진실은 이미 저 멀리 갖고 그냥 감정 싸움 갖고 정파화되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편을 모으기는 더 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논란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논란이라는 게 실제로 시비를 가리기 어렵거나 시비가 이미 판명이 돼서 모두가 동의를 한 다음에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해석이나 생각이 맞붙을 수는 있잖아요. 이념 같은 게. 그렇게 논란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방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시비를 묻기 위해서 그 사실관계를 묻기 위해서 논란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논란화시키는 거고 이게 우리말의 논란 또는 논쟁 이게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여기에는 말하는데 난리가 났어. 논란은 그냥 말끼리 부딪히면서 난리가 났네 이런 거고 논쟁은 그러면서 싸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실은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가치관, 옳고 그름에 관계된 것인지가 불명확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어나 이제 한자어 계통의 한국어가 가지는 어떤 깊이나 맛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형식 논리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불명확한 말들. 이게 이제 근대 형식 논리, 수학화된 논리, 서양 근대식 논리지만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서양 근대식 논리 체계가 지금은 좀 더 지배적이잖아요. 과학 논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언어로 번역이 안 되는 말들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은 현대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바로 시시비비를 못 가리는 데 쓰인다고요.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시시비비거리를 논란으로 물타버리는 거지. 더 이상 시시비비거리는 아니게 되고 설명 여기에 명확한 진실이 있다 한들 이미 논란이 돼버리면 그냥 논란인 거니까 그거는. 이게 옛날에 영어도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right or wrong이라 그러잖아요. right or left도 있고 같은 right이잖아. 이게 우리 이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올바른 거거든. when이라고 하는 건 틀렸다는 뜻이라고. 물론 이건 옛날 편견입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관과 사실과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어 전통에는. 근데 이게 발전을 하면 개념어로 발전하게 되면 개념어는 형식 논리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영역이 없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든. 안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이건 수단적으로 필요해요. 정치나 수학뿐만이 아니라 정치나 이런 영역들도 수단적으로 필요해. 그래야지 말로 싸우지. 그렇죠. 맨 분탕질만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에서의 논란이나 논쟁 이게 저널리즘에서 쓰이는 방식이나 정치에서 쓰이는 방식이 형식 논리로 확립하는 데 가지 못하고 그냥 가치 논리하고 섞여버려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거든. 근데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요. 애초에 토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토론을 하면 할수록 그쪽이 원하는 싸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극단적인 방법을 써버리면 사실 자꾸 했더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든 김에 계속 들죠. 김성애 전 의원이나 아니면 그분 성함을 까먹었다. 아무튼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긴다고 쉽게 넘어갈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하고 왔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서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 바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개싸움으로 만들어버려. 이러면은 이제 사실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냥 생산적인 토론이 애초에 불가능한 판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도 의도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토론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도 뭐 디베이트, 아규먼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토론이 있고 토의가 있고요. 숙의라는 말이 있고 이건 제가 강의 때 좀 쓰는 거긴 한데 토론하고 토의는 또 달라요. 이게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인데 토론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거는 디베이트예요. 디베이트의 번역어가 토론인 경우가 많아요. 토론은 말 그대로 논쟁하는 거거든요. 논란과는 또 다릅니다. 논쟁하는 거는 이거는 가치의 싸움이나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논쟁하거나 가치관 중에 어느 게 더 옳고 그른지를 밝히기 위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쟁은 이제 다툰다는 뜻이기 때문에 디베이트에 이제 딱 맞는 논쟁, 이 토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논란이라는 건 굉장히 이거보다도 논쟁이나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되게 불명료하거든요. 여기에 가장 가까운 영어식 표현은 컨트로버시예요. 컨트로버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컨트롤가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고 버스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논쟁 아닌가? 논쟁을 만드는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논쟁을 해서 푸는 거지. 논란만 가지고는 안 풀리잖아. 논쟁을 해서 풀어야지. 근데 이게 뭐냐면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말할 방향이.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니까 싸워봐야지, 뭐. 다퉈봐야지. 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하겠다 이거야. 컨트로버스하다는 거야. 근데 컨트로버스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확인만 되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발언이 주장이 사실에 관련된 거라면. 그런데 이게 가치관에 관련된 거라면 이건 안 풀리지. 이거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논쟁은 영원한 거예요. 좌파 우파 논쟁은 영원해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뿐인 거죠. 근데 좌파가 근거로 삼는 근거와 우파가 근거로 삼는 근거는 확인이 돼야지. 이거는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거 컨트로버시 하지 않은 거를 컨트로버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중립성이나 균형성이 필요한 공영방송의 논의는 딴 게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 노사관계나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시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로 토론하는 게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근본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똑같은 걸 서로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노조와 사장 이런 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논쟁을 하는 건데 우린 지금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병립형이 오르냐 준연동형이 오르냐는 논쟁해야지. 이건 논쟁거리가 되죠. 서로 방향이 다른 거니까. 근데 병립형이 옳다고 얘기하는 근거. 병립형으로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야. 뭐 연동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는 나중에 사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논쟁과는 좀 달라요. 단계를 맞춰가면서 사실 확인하고 근거를 확인하고 이런 식의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토론으로 가는 길이지. 가치관을 부딪힐 때 부딪히고 근거를 확인할 때 확인하고. 근데 우리말의 논란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르니 사실 확인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언론이 제일 힘들어하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늘 하는 게 편향성이잖아요. 편향성이라고 하는 문제만 걸리면 상대를 공격할 때 쓰기가 되게 좋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편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육하 원칙에 맞는 것들은 무슨 편향이 있어요? 과학적 사실에 무슨 편향이 있습니까? 그 사실이 누구한테 유리하건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쪽 후보에게 유리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랬더니 선거 시기엔 그 얘기하면 안 돼. 왜? 때려 맞거든. 사실도 말하면 안 되는. 그럼 오히려 그게 진실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실에서 멀어지는 거. 진실이 영원히 안 오지 그러면. 진실은 다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을 쌓아 올라가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진실에 절대로 다가가지 못하지. 심지어 지금 그래서 현행 선거심의제도가 정부가 어느 당이 잡았느냐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상대 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당이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선거 관련 시사 프로나 뉴스에서 다른 당을 비판하는 특정 정당의 얘기만 너무 많이 받아 쓰잖아요. 그걸 받아 쓴 건데도 심의로 제재를 받습니다. 균형을 지키지 않았다. 편향적이라고. 근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아니 그거 무슨 뻥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용해서 그게 사회적 이슈니까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당끼리 주고받은 거에 중에서도
당연히 비판이 좀 초점이 더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는데 이걸 편향성이라고 해서 제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차라리 지금도 계속 논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립에 대한 환상이 너무 잘못돼 있는,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 편 저쪽 편 다 들어주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 이게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네. 중립적인 스탠스와 진실은 따로 존재하는 건데 이 진실이 이 중립 안에 들어와 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하고 봉우리가 가령 선거에서 붙었다 치면 뭐 거의 앞다에 춤을 하나를 까면 봉우리의 춤은 하나 까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만 춤은이 100개고 봉우리는 3개인데. 아니 노사 분쟁에서 중립 지켜야지. 국가는 네. 중립을 지켜야. 그건 맞죠. 노에 속하면 안 되고 사에 속해도 안 되니까. 국가는 약간 심판 같은 기능도 네.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이건 이해관계의 충돌이거든요. 서로 화해하기가 힘든 이해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를 드러내놓고 이거는 약간의 힘의 싸움이거든. 예. 정당성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직화가 좀 더 잘 된 쪽, 좀 더 많은 지지를 얻는 쪽이 좀 더 승리한 쪽으로 가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뭐냐면 여기서 법이나 이런 것들의 근거로 둬서 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얘기해가지고 지지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 좀 더 협상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에게 나중엔 힘을 실어주는 거야. 예. 그 판을 깔아주는 게 국가 역할이거든. 예.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예. 지금 언론과 국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여기서는 또 일방적으로 편들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맞아. 여기서 오히려 중립이 사라졌어.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이 사라졌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사실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영역이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논쟁 구조나 정치 구조나 저널리즘 구조를 굉장히 수준 낮게 만든 일이에요. 그리고 멀쩡한 사실을 왜곡하려 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이게 뭐 어떤 제재가 없더라도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너무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정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개싸움판 만들고 이러면 그 정당을 심판해야죠. 정치적으로라도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역시 국민들 역시 반으로 짝 갈라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그대로 스며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호 강화 효과라고 그러는 건데 한쪽이 정쟁하면서 각자의 지지층을 동원하다 보니 그 지지층들은 내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쪽의 말을 인정해주면 쟤네들이 인정 안 하는데 나만 인정하면 내가 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인정 안 하는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도 보면 댓글 싸움도 딱 그렇게 가요. 그냥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뭐 저번 정권에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 선비 나셨네. 니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그냥 아예 얘기를 시작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지. 네. 지금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탈진실도 얘기하시는데 탈진실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도 명백한 당무 개입, 심지어 당대표에 대한 명백한 당무 개입, 그리고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뭐 명품 문제나 주가 조작 문제, 명품 수수 문제나 주가 조작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마치 이 사과를 하면 그게 옳으냐? 사과를 하는 건 나빠. 이런 식의 문제로 바꿔버린 문제. 그렇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탈진실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탈진실 날리면 사태가 전형적인 탈진실이고요. 결국에는 아무도 사실 확인을 못하고 사실 확인이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네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해? 사실 확인을 경쟁 안 하고 힘을 잡으려고 하죠. 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죠. 그리고 나서 힘을 잡고 나면 이제 내가 당했던 걸 그대로 갚아주려 들겠지. 그렇죠. 그 강성희 의원 그 진압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 뻔히 있는데 대통령을 잡아당기고 협박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제압이 시작된 게 손을 놓고 난 이후라니까. 아니 대통령을 웃으면서 저만치 갔어요. 그래요. 와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다 보니까 명확하게 보여요. 더 짜증나는. 이거는 정말 이 정부가 진짜 막 나가는구나. 이것도 탈진실이구나 이것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태도 조금 여러 층위로 섞여 있고 우리가 직접 시각 자료를 못 봐서 그렇지 사실 당무 개입이란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럼요. 이것도 탈진실로 지금 마치 논란의 그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누가 이기느냐 막 이런 싸움으로 지금. 만약에 이런 게 먹히면 세상 정치하기 쉽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누구누구 공천해 이런 영상이 있어도 인정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인정 안 하면 되죠. 녹음 깠어 그랬더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아닙니다. 사태가 아닙니다. 아롱 사태입니다.
막 아롱 사태 얘기한 겁니다. 아까 겸공에서 그런 논리였나? 그런 논리였던 거야. 딱 그거였어. 네.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니까. 명절도 대구 그랬으니 아롱 사태 얘기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장조림 못 먹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동훈 위원장이 그 아롱 사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거절했구나. 그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우리 봉박신 가서 할 얘기긴 한데 23일 그림 자체는 힘 있는 대통령이 결국 이기는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언론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더 빛나고 사실은 진정한 승자인 것처럼 또 만들어가는 언론 보도 양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언론에게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탈진실이야. 그러고 보면. 그렇지. 입장만 있는 거죠 여기도.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무개입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과학을 또 함부로 또 들여오면 또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누적적인 거. 현재 사태에서 사태라니까 자꾸 웃기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지식을 갖는 거예요. 최선의 사실 집합을 갖는 게 과학의 역할이고요. 과학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언제나 올바른 건 아니지만 과학이 그래도 비교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태도거든요. 자, 그게 뭐냐? 지금 당장은 드러난 사실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알아. 나는 진실을 알아.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증거가 없어. 드러난 증거는 B를 가리키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러면 답답하죠. 그럼 마음에서는 뭐야? 이걸 덮어버리고 싶잖아. 아니라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다 부정하고 싶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땠냐면 지금 당장은 이게 증거인 건 맞다. 하지만 좀 더 기다려봐라. 사실 아닌 사실들이 있는데 이거를 찾아보자. 하지만 지금은 이 사실에 의한 증거가 더 압도적이거나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 더 많은 증거를 찾고 더 많은 사실들을 찾아서 결과적으로는 진실의 크기를 키워줘야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과학이 발전해온 방식이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반증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먼저 써놓고 그거를 찾으면 되라고 하면서 사실은 발전해왔죠. 약간 어색하긴 한데 포포만 나오면 약간 이상해요. 할포퍼 웃으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민주진보 쪽에 계신 분이건 또는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이건 간에 그래도 이제 근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 진실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의 사실 집합이 적어도 현재로선 최선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체가 가능하죠. 우리가 정치 권력을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또는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절로 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내주지. 그렇죠. 그럼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근데 갔어도 우리만 정당하면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재로 바뀌는 거지. 근데 이거하고 유사해 사실은. 사실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이게 현재 진실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야. 좀 그러네.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가 어떨까? 이게 약간의 지금의 국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패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매번 이겨야 돼. 지금 밀리면 끝장이다. 매번 이겨야 되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지 않아. 사실을 흐트러버려. 그러면 이기는데 더 유리하거든. 이런 거지. 사과하지 마. 사과하면 내가 그거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 사과 절대 하지 마. 법적 진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보면 법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들 판결도 많아요. 제가 달리면. 법적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법이 궁금해하는 사실들을 모은 거예요. 역사적 진실이나 철학적 진실이나 과학적 진실하고는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살인 사건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형법이 처벌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도가 없었으면. 근데 제가 하는 진실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게 더 진실이야. 그렇죠. 그러면 법을 바꾸든가 법적 진실을 내 생각하는 도덕적 진실을 일치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법에 의한 판결을 보고 저런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역시 판사놈들 믿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법적 진실이나 법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모든 진실과 사실에 다인 것처럼 그렇게 활용되니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걸 그렇죠. 오해도 좀 있고. 하지만 철학적 진실, 과학적 진실, 법적 진실, 역사적 진실은 다른 층위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하나의 진실이나 사실만을 가지고 졌거나 이겼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야.
지금 우리 PD님과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최소 12시다. 또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 12시가 넘어간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시비 틀지 마세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살짝 낮에도 살짝 얘기하셨는데 결국엔 탈진실의 문제다.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다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오히려 사실관계만 밝혀지면 끝날 문제를 지금 마치 태도나 또는 주장의 옳고 그른 문제로 지금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또 오늘 이 논란과 시비 그리고 화해까지 단어를 좀 같은 사건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할 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마이크 빼고 그러니까 애초에 토론도요. 왜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전 하면은 그 방음 장치 안에 들어가서 게임 하잖아요. 밖에 소리 못 듣게요. 그런데 양쪽을 넣은 다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그쪽은 조명도 끄고 마이크도 꺼버리고 전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난 이제 이렇게 강제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토론 안 나오잖아. 왜 토론 안 해도 자기 얼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거든. 유튜브 나가면 되고 종편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편 사람들한테만 떠들면 되니까. 그렇지. 교수님 그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생각났을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 5분간 퇴장 뭐 이런 거.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꽤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생겼죠. 근데 물론 제가 전반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중립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토론 진행자로서 여기서 중립의 의무는 발언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립의 의무가 그거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중립이 맞는 거죠. 대신 이를테면 진짜로 눈에 뻔히 보이는 이미 부인된 것을 거짓말로 뻔뻔히 얘기한다? 지적해야죠. 그럼 편향적이라 그래. 그리고 논점 질문하고 아예 다른 얘기 하는데 막 편향적이라고 딴 데로 갔다 왜 발언 시간을 내 중간에 말을 자르냐 이런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칼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핑 누르면 팡 하고 튀어나오게 할까 하고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 왜 예전에 그 날아가고 수영장에 막 매다 꽂히는 뭐 그거 있잖아요. 위험한 초대라는 옛날 예능이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진짜 교수님 이렇게 팍 누르면 뒤로 샥 날아가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막. 근데 그러려면 사회제에 대한 신뢰가 보편적으로 확보가 돼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겠죠. 사회자에 대한 신뢰라서 되게 중요하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칙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토론은 또 일종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규칙이 명확해야 되고 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만들어진 규칙은 잘 지켜야 돼요. 만들어진 규칙이 잘 지켜지는 누가 심판이 또는 중립적 사회자가 룰의 적용에 있어서는 추상 같아야 된다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룰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대충 이른바 이제 시체말로 하면 엉까는 그러니까 엉겨붙는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해뜰나요. 전형적으로 그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나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치기 되면서 결과적으로 토론을 굉장히 무용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토론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걸 보고 있는 게 시간 낭비라는 느낌을 주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안 보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 시청률이 안 나와 폐지돼. 그럼 이제 똑같은 양쪽에서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논쟁의 현장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토론 회피 시대죠, 완전히.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논쟁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00분 토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시청자라고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여당 쪽에서 정부 여당 쪽에서는요 주요 선수들 절대 안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쪽 패널로 나오고 신당 쪽에서 이렇게 2분 나오고 그랬던데 민주당에서 1분 나오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혹 가다가 좀 무리한 주장을 하긴 하지만 태도가 그런 태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끝까지 감정적으로 우기거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주요 선수들이 안 나오고 그런 분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 100분 토론 보는 게 오히려 좀 편해요, 마음이. 예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김병민 예전에 최고위원이었죠. 지금은 정말 아니고. 진짜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보기 편하다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실세가 아니라서 나오는 거고 실세가 아니잖아요. 실세인 분들은 토론을 피한다니까요. 스크래치 나니까 안 나오지. 정도 그게 혹시라도 지는 것 같으면 자기한테 정치적 생명에도 되게 안 좋고 지지자들한테도 욕먹고 그러니까 나가서 확실하게 이길 생각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판이 유리한 판이면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무슨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들 쫄보가 됐어요.
근데 각자 선수 한 명씩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불리한 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이슈가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거겠지. 이슈가. 그렇죠. 네. 이제 토론의 룰 중에 뭐 퇴장 같은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분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룰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옥스퍼드 디베이트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토론을 잘하는 나라들이 토론의 룰을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되게 다양합니다. 아 그렇구나.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규칙 지나치게 없다 싶을 정도로 엄격해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네. 진짜로 퇴장시키는 모양이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죠. 네. 룰을 몇 번 어겼으면. 퇴장시키고 막 밑에서 막 드라이아웃이 뿜어버리고 막 마이크 다 꺼버리고 날려버리고 막 이래야 돼.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물러. 토론 규칙이 교수님한테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규칙을 교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이 우리 TBS 시절에 선거 프로그램들 특히 토론 가지고 우리가 주제로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원래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에 대한 주도권도 원래 진행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진행자가 거의 역할이 없는 토론으로 고착화돼 있어서 의미가 없다. 그런 비판도 사실 하신 적이 있어요. 특히 선거 토론은. 네, 선거 토론. 맞아. 대선 토론. 그게 규제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 진행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이게 미디어가 옛날만큼 그렇게 힘도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네. 힘이 없으면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선거 지나? 그렇지. 그것도 모순이네. 뭔가 모순 아니에요? 그것도 모순. 네. 어차피 그걸 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제도가 사실 현실을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또 그것도. 그러니까 진행은 교수님이 하고 제가 옆에서 그거 무대를 조작해서 개소리 한다 싶으면 다 날려버릴 거야. 한번 진행해 봐요. 뭐 아니요 무대 장치만. 진행은 싫어요. 그렇지. 네, 저는 그분들 얼굴 보면서 웃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거문이 마음대로 막 날리는 거야. 특정 사람만 계속 날리겠지. 와서 앉으면 다시 날리고 막. 네.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저희가 비유를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발언 향후 5분간 금지하겠습니다. 뭐 이런 룰까지는 있는 모양이죠.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말씀하신 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회자가 판단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해서 5분간 발언 기회를 박탈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편향성 시비가 걸려버리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특히나 제가 오늘도 TBS 때문에 그 세미나 발표하고 왔는데 편향성만 갖다 붙이면은 다 쫄아. 암행어사 마패요 이게 완전. 다 쫄아. 네. 입을 다 다물어 버려 그냥. 왜냐면 실제로 편향성 논란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묻힌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묻히면 주류 미디어 업계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맞죠. 차라리 편향적인 한 비주류, 그러니까 사실은 비주류 종편도 비주류죠. 그러니까 저기서 주류는 이제 지상파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지상파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도 지상파에는 발을 못 들이게 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점점 지상파에 이제 안 나오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종편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프로그램 자체가. 프롬도 없어지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제 그 풀에서 다 빠져나가 공적 무대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언론 이거 공적 무대라는 것이 아예 전체적으로 퇴행해 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극단적으로 변질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 뭐 KBS 같은 경우에는 패널도 아니고 최경영 기자 이런 능력 있는 진행자와 기자마저 편향적이라면서 압박해서 나가게 만드는데. 맞아. 뭐 말 다 했죠. 야 이거 참. 그 KBS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 가지고 뭐 조만간에 또 인터뷰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도 계속 했다 그랬다가 그거 안 한다 그랬다가 했다 그랬다가 던지고 반응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아까 낮에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미국이 물론 좋은 미디어 환경은 아니긴 하지만 논란이 있어서 성공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처음부터 끝까지 논란 덩어리였죠. 지금도 논란이야. 루윈스키 이런 케이스. 루윈스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디어 업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쁜 명성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악명도 명성의 일종이다. 그게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좀 묘한 도덕주의 같은 것들도 있고 저는 이걸 클리닉 시스템, 이렇게 클린징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걸 다 표백시켜버려. 연예인도 마약 요만큼이라도 냄새 맡았으면 그냥 명예살인이죠. 다 날아가고. 그 옆으로 지나가도 날아가고. 유재석 같은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유재석은 정말 어떤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그냥 거기다가 자기를 맞춰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나마 성향도 맞고 머리도 되고 이제 어떤 실천력도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연예인이라는 영역 자체가 제일 자유분방한 영역인데 이것도 완전히 표백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반대편에서 시사나 이런 쪽이 사실은 이건 표백될래야 될 수 없는 영역이잖아. 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 그렇죠.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 그 의견이 편향적이라고 해서.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등장하는 어떤 그 표백시켜 놓은 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편향적이지 않느냐? 후지죠. 후지고 수준이 낮고 그런데 편향적이야. 그렇지. 뭐 하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연예계 얘기하면 또 이게 정말 모순적인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표백된 사람만 좋아해요. 그런데 또 대형 기획사 앞에서는 그게 다 날아갑니다. 네. 대형 기획사 연예인들 앞에서는 되게 온순해져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떤 자세야? 아니 모두에게 깨끗함을 원하면 모두에게 깨끗하라고 주장을 하든가 그게 아니고 막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들이 사고들 치고 뭐 이러면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너무너무 잘 나갔던 배우가 뭐 주식 투자 사건 같은데 뭐 휘말렸어.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 뭐야 이러면. 그렇죠.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탈진실의 일종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제가 윤리 도덕에 대해서 나중에 해시칼리지에서 한번 또 제대로 강의를 한번 할 때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권력 강의할 때 살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평가가 필요한 윤리적 영역. 다시 말하면 약속을 어겼다라든가, 그렇죠? 공표된 바를 지키지 않았다라든가, 이렇게 속이는 거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일테면 도덕이라는 어설픈 거. 일단 법을 어겼다라든가 이런 거는 도덕을 어긴 거가 좀 다른 문제거든요. 법은 규칙을 어긴 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을 어긴 거에 대한 도덕적인 처벌은 가능하나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건 되게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성균 배우 같은 그런 케이스나 이건 또 사실 규칙 어긴 것도 불확실해. 약간의 민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인간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관계에 있는 어떤 정절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있었지. 이게 사람이 죽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지언정. 패가망신할 문제도 아니고. 아니죠. 이게 막 엄청나게 뒤섞였는데 정작 예를 들면 표절 문제 별로 안 세. 안 세. 표절은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냥 막 장관 돼요, 그냥 막. 표절도 뭐 음악가의 표절도 그렇고, 어떤 문학가의 표절도 그렇고, 논문을 쓰는 학자들의 표절도 그렇고. 이거는 죽일 문제는 아니지만 명성을 상당히 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업계에서 퇴출될 문제죠. 그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대. 저작권 문제.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 그건 법률적인 문제에 좀 더 가깝고요. 사실은 법률과 윤리는 달라요. 저작권은 저는 법률이 지나치게 강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균질하지 않아. 법인데도 균질하게 적용이 안 돼. 시장의 권력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덕으로 환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도덕으로 환원해버려. 그렇죠. 오히려 정말로 심각한 표절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의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로 눈 감아. 이게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되게 트리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대리기사 지화까지 운전을 해줬네. 근데 주차를 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더 주는 건 거부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대리 회사와 계약된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이 주차하는 걸 음주 신고를 해버렸어. 그럼 이건 참작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칼 같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다 막 원리 원칙주의자인 거, 술 먹고는 아주 자전거도 안 타는 사람들인가 봐. 제가 음주운전을 싸고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뭐냐면 양형의 문제인 거거든요. 양형. 재판적 양형도 있지만 죄의 크기 내지 잘못의 크기를 다양하게 봐야죠.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례의 원칙은 사회가 그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는 훨씬 더 나쁘게 봐야 되고 그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훨씬 낮춰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죠. 근데 이 비례 원칙이 안 맞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모로 안 맞아요. 축구 얘기 그만 해주시고. 다들 축구 보느라 정신이 없으시구나 지금. 아니 저희가 전혀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데 와서 여기 댓글창에 축구 스코어는 왜 치시는 거예요? 그 댓글 달아보면 알잖아요. 내용에도 집중하면서 댓글도 즐기기가 어려워. 맞아. 댓글만 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동호회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단톡방을 하나 따로 파시든가 그러면. 살짝 멍 때리듯이 얘기하다가 귀에 들리니까 좀 듣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듣고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조회수 또 올라가고 그렇죠. 어쨌든 저희 봐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감사드립니다. 손가락 피곤하실까봐 안 치셔도 된다고.
자, 어쨌든 오늘 소담소담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소담소담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이거. 내가 사회 보니까 점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네. 설 연휴 지나고 나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긴 할 텐데 네. 약간의 편성 변경이 있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처럼 방치하면 물론 PD님 좀 더 늦게 가는 거랑 네. 네, 중간에 자르는 편집에는 사실은 요즘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자르니까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 이제 정치 번역기 하듯이 네. 필요한 거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해서 소담소담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저는요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결론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다가 네. 제가 볼 땐 코너가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길어지는 거 아니 회원님들도 괜찮다고 하고 저도 괜찮고 교수님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네. 코너 소담소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 네. 긴 코너로 만들자. 기계적으로 1대1대1도 하지 말고 양소담소담 합쳐버리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네. 그리고서 나중에 자르면 또 중간 한번 좀 잘라도 되고 그러니까 네. 코너를 안 잘라도 된다. 네. 오늘처럼 또 소담소담하고 본박싱하고 이슈가 겹치는 날이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면은 본박싱에서 주로 보도 소개를 좀 해드리니까 소담소담 얘기하다가 그 중간에 제가 준비해온 보도 그냥 바로 제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 정책이 그겁니다. 2부로 바꾸는 건데 2부로 그렇죠. 되도록이면 2시간 안 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소담소담과 본박싱이 상당히 많이 같이 가요. 맞아요. 본박싱에서 던져진 이야기를 가지고 소담소담으로 푸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기를 만약에 더 하게 되면 번역기는 상당히 그날 앞에서 이미 한 번 이슈는 다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본박싱에서 핵심이 되는 어떤 저널리즘적인 문제들을 던지면 소담으로 푸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충 분량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미디어 정거장에서 약간 내러티브를 가지고 푸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치 번역기를 다 듣고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봉담봉담이 되나요 이제? 빅픽처인데 내가 생각했던 후보 중에 하나가 봉담봉담이네요. 봉담봉담. 별론가 보다. 아싸라지 않아요. 뭔가 아싸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거담봉담? 거담. 뭔가 이거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재밌네요. 자, 저기가 중간에 PD님이 7을 세잖아요. 좀 많이 세실 겁니다. 12.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이 말라서 물 좀 갖고 오려고 그래요. 저도. 제가 마실 것 좀 챙겨와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우리 본박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